MBN 종합뉴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현지 강설이 잦아들면서 네팔 안나푸르나에서 실종된 한국인 4명에 대한 헬기 수색 작업이 재개됐지만 아직 실종자에 대한 흔적은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남교육청 측은 트래킹이 당초 발표보다 하루 앞서 16일에 시작됐고 사고가 난 4명은 데우랄리에서 하룻밤을 묵은 뒤 하산길에 눈사태를 만났다며 착오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맨손으로 껌 사업을 시작해 롯데를 국내 재계 순위 5위로 키운 신격호 명예회장이 오늘 오후 향년 99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신 명예회장의 사망으로 재계 창업 1세대 경영인 시대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난 2018년 서울시장 선거 패배 이후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해외에 체류하던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이 오늘 귀국했습니다. 안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실용적인 중도 정치를 실현하는 정당을 만들겠다면서도 자신은 불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외무상이 리용호에서 대미 강경파로 꼽히는 리선권으로 교체됐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가 복수의 평양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 이후 미국에 강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인사이동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전남 해남에서 농산물을 보관하고 있던 저온 창고에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농산물 800톤이 설을 앞두고 시커먼 숯덩이로 변해버렸습니다. 내일부터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전세 대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또 전세 대출자가 고가 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인 게 확인되면 전세 대출금이 바로 회수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종합뉴스입니다. 네팔 안나푸르나에서 실종된 한국인 교사 4명에 대한 헬기 수색 작업이 가까스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실종자에 대한 흔적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실종된 한국인 교사 4명과 현지 가이드들에 대한 수색 작업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11시부터 재개됐습니다. 현지 주민을 비롯해 30명 정도의 수색대와 구조 경험이 많은 네팔 경찰들까지 추가로 투입돼 사고 현장 근처에서 실종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강설이 잦아들면서 어제 강한 바람과 눈으로 제대로 비행하지 못했던 헬리콥터가 현장 인근 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현장 인근에는 4, 5m 높이의 눈이 쌓여 있는 데다 사고 지점이 계곡이라 수색에 애로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उहाँहरू तल फर्किने देउरालीबाट दोभानको तर्फ जाने क्रममा थोरै देउरालीको थोरै तल 안타깝게도 실종자 구조 소식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색대는 사고 현장에서 도보로 30분 거리의 산장에 머물며 현장 수색과 구조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주 네팔 대사관은 오늘 담당 영사를 사고 현장에서 200km 떨어진 포카라로 파견해 실종자 수색을 지휘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어제 신속 대응팀을 현지로 보낸 데 이어 오늘 지원 인력 2명을 추가로 파견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무입니다. 네, 그런데 사고를 당한 교사들의 트래킹 출발 날짜 또 사고 지점이 어제 발표와는 달리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에 나가 있는 전민석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민석 기자. 네, 사고 상황본부를 차린 충청남도 교육청입니다. 그 일정과 사고 지점에 어떻게 해서 착오가 생겼다는 겁니까? 네, 교육청은 네팔에서 사고를 당한 교육봉사단의 일정 파악에 착오가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당초 사고 당일인 17일 출발한 것으로 발표를 했지만 사실은 하루 일은 16일 목요일에 출발해 1박을 더 한 겁니다. 따라서 사고 지점도 현지에서 1박을 한 뒤 내려오다가 사고가 난 점을 고려하면 데우랄리 로찌와 히말라야 로찌 사이에서 눈사태를 만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지 학교가 휴교를 하면서 출국 전 트래킹 일정을 앞당긴 건데 교육청은 이를 오늘 오전에야 파악했습니다. 일정을 변경해도 사전에 교육청에 알릴 의무가 없다 보니 상황 파악에 혼선이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실종된 교사분들 말고 7분은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네, 어제 데우랄리로찌로 대피한 5명과 트래킹에 따라가지 않은 2명은 현재 네팔의 수도인 카트만두로 이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위치 파악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행과 교육청에 직접 연락은 오늘 낮 12시쯤 성사됐는데요. 교육청은 눈사태로 통신시설이 망가져서 연락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행 중 한 명은 현지에 남아 급파된 현장 지원단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일행은 비행편을 구하는 대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실종된 교사들과 함께 네팔로 떠났던 동료 교사 14명이 오늘 새벽 인천공항으로 귀국했습니다. 동료 교사들은 트레킹 당시 날씨가 좋아서 눈사태로 사고가 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고 전했는데요. 눈사태가 난 현장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으로 충남교육청 해외봉사단 교사 14명이 차례로 들어옵니다. 안나푸르나 산사태 사고 이후 첫 귀국입니다. 교사들은 트레킹 당시 날이 좋아서 눈은 먼 발치에서나 보였을 뿐이라고 전합니다. 저희가 그때 히말라야 로지 갈 부분에는 없었어요. 먼 산에서 저희가 바라보는 정도였어요. 전혀 이렇게 눈비가 와서 눈사태가 날이라고. 하지만 거의 같은 곳을 조금 늦게 지나던 전남교육청 원정대원이 촬영한 영상은 충격적입니다. 트레킹 코스는 온데간데 없고 바로 앞이 산장인데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포터들과 학생들이 여기서 다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남교육청 봉사단은 통신 두절이 가장 애를 태웠다고 전했습니다. 현지인들이 연락이 잘 안 돼요. 통신이 두절이 되어 있어서 전혀 되지도 않고. 이번에 들어온 팀은 2팀으로 1팀 14명은 항공권을 구하는 대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네, 발생 사흘째로 접어든 안나푸르나 눈사태 실종사고, 사고 원인과 실종자 수색 소식 등 더 뉴스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정 기자 나왔습니다. 네. 자, 조경정 기자, 이 사실관계가 이 교육청에서 조금 다시 잡았는데 이 당시 상황 다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상황을 재구성해보면 이렇습니다. 예.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자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예. 여기가 안나푸르나 트레킹 코스입니다. 충남교육청 소속 교사 9명이 지난 16일 이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죠. ABC 코스 데우랄리까지 올라갔다가 기상 악화 때문에 이곳에서 하루를 묵고 다음 날이죠. 17일 오전 하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현지 시각으로요. 17일 오전 10시 30분에서 11시 사이쯤에 눈사태가 벌어져서 예. 4명이 실종되고 5명은 몸을 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사고 지점도 현재 데우랄리와 히말라야 로지 사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좀 순식간에 벌어진 사고인데 이 엄청난 눈폭탄을 현지에서 전혀 예상할 수가 없었던 건가요? 전문가들은 기상이변이 빚어낸 사고라고 말합니다. 지난 16일과 17일 이틀 동안에 이 지역에서 많은 비가 내렸다고 하는데요. 지금 네팔 현지에 있는 어몽길 대장의 설명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원래 지금 이 겨울철이 원래 건기인데 비가 이틀씩이나 이렇게 막 폭우가 낮은 지대에 이렇게 비가 이틀씩이나 오는 것도 그렇게 드문입니다. 네, 엄 대장 얘기가 이제 지금 건기 겨울철이라 비가 안 오는데 이상하게 비가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이 눈폭탄이 떨어진 데우랄리 지역이요. 해발 3,230m거든요. 네. 낮은 고도에서 떨어지던 빗방울이 고도 3,000m 이상인 곳, 그러니까 데우랄리 지역에서는 눈으로 바뀌어서 눈폭탄이 형성된 겁니다. 예. 뭐 트레킹 코스라고 그러지만 해발 3,200이면요. 네, 백두산보다도 높은 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이런 사고가 최근에 좀 잦았대요. 어떻다고 그래요? 수년 전부터 기상이변으로 겨울에 폭설이나 폭우가 내리는 일이 많아졌다고는 합니다. 예. 실제로 지난 2014년 10월에는 안나푸르나 트레킹 코스에서 눈사태로 39명이 숨지기도 했는데요. 눈사태에 취약할 수 있는 지형적인 조건까지 갖췄다고 합니다.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네. 그게 협곡이고요. 그 사면이 굉장히 가파르고 사면들이 굉장히 가파르고 이렇게 눈사태 위험 지역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는 이 지역이 산사태 위험 지역으로도 분류가 됐다는 설명도 보탰습니다. 네. 자, 이렇게 위험 지역인데도 이 건기, 이 또 겨울, 이곳을 찾는 트레킹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면서요? 이 사실 사고가 발생한 이 데우랄리 지역은 봄, 가을철에 특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봄, 가을에. 네. 낮은 고도에서는 봄과 가을이 펼쳐져 있지만 고도 3,000m 이상부터는 언제 가더라도 겨울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겠죠. 네, 근데 이 봄, 가을철에는요, 트레킹 코스에 먼지가 워낙 많이 일어난다 그래요. 예. 그래서 공기가 깨끗하고 설경이 더욱 멋진 그 겨울철에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겨울에 오히려 또 트레킹 인구가 더 많은 경우가 있다. 그렇죠. 물론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입산 제한이 이뤄지지만 이번처럼 예보에 없던 폭설, 그로 인한 고립 등은 또 예상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자, 우리가 그래도 뭐 신락 같은 희망을 갖고 지금 현지에서 구조 작업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구조 상황이 그렇게 쉽지 않다면서요? 앞선 리포트에서도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현재 강풍이 불고 이 폭설이 내리는 등 기상 상황 때문에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사실 눈사태로 인한 실종 상황이다 보니까 실종자들의 이 적지 않은 부상도 예상되고요. 이 상태에서 저체온증까지 겪게 된다면 더 힘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게다가 실종된 4명의 교사가 전문 산악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걱정스러운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과거에 보면은 실종 47일 만에 히말라야에서 뭐 극적으로 구조된 사례도 있다면서요. 네, 지난 2017년인데요. 히말라야 산맥의 한 봉우리 자네시 히말 산을 오르던 대만인 대학생 2명이 갑작스러운 눈보라 때문에 길을 잃어서 등반 도중에 실종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한 명이 무려 47일 만에 구조가 됐습니다. 예. 네. 일본에서도 2017년 이 스키장에 눈사태가 나면서 9명이 매몰됐는데 고등학생 한 명이 눈더미 속에서 숨 쉴 공간을 만들었다가 구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눈더미 속에서 약간의 어떤 에어포켓, 숨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뭐 확보했던 것 같은데. 자, 그 마지막으로요. 이 누구에게나 이번 사고와 같은 상황이 닥칠 수 있을 텐데 미리 알아두면 좋을 주의사항 좀 짚어볼까요? 네, 전문가들은 무리를 하지 말라고 특히 강조합니다. 네, 산에서 무리하지 말아라. 네, 산행을 무리하지 마라. 산에서도 무리하지 마라. 네. 이 멀리까지 가서 잡은 귀한 일정이라고 해도 날씨가 조금이라도 안 좋다면 과감하게 이 산행을 접어야 한다는 겁니다. 해발 3,000m 이상 고도에서는 고산병이 시작되는 등 이 개인마다 기본적으로 컨디션 조절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예보에 없던 폭설, 이 고립 상황을 노련하게 대처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자, 현장에서 수색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만 하루빨리 실종자들의 반가운 구조 소식 뭐 기대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진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지막 1세대 창업자인 롯데그룹 신격호 명예회장이 향년 99세를 일기로 오늘 별세했습니다. 어젯밤 병세가 급격히 악화돼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고비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먼저 이상주 기자입니다. 신격호 명예회장이 오늘 오후 4시 20분쯤 숙한으로 별세했습니다. 고인은 1921년생으로 향년 99세입니다. 신 명예회장은 어젯밤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지난해 7월과 11월, 12월에도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바 있어 이겨낼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번에는 일어나지 못하고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영면에 들었습니다. 많은 나이에도 비교적 건강했던 고인은 2010년부터 치매 치료제를 복용해왔고 최근에는 주변 인물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불안 증세를 보이며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케모포트 시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중심 정맥관 시술로 불리는데 체내에 삽입된 관으로 약물이나 영양 공급을 해왔습니다. 빈소는 서울 아산병원이며 유족으로는 부인 시게미스 하찌코 여사와 장녀 신영자 롯데 장학재단 이사장,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차남 신동빈 회장입니다. 장례는 그룹장으로 열리며 발인은 22일입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신격호 명예회장이 별세하면서 창업 1세대 경영인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맨손으로 일본에 건너가서 껌 회사인 롯데를 창업한 신 명예회장. 이후 백화점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국내 재계순위 5위의 재벌로 성장시킨 인물입니다. 고인의 파란만장했던 삶을 길기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921년 경남 울산에서 태어난 신격호 명예회장은 21살에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맨손으로 건너가 비누 등을 만들어 팔며 자본금을 충당한 신 회장은 1948년 주식회사 롯데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합니다.
풍선껌과 과자 등으로 대박을 친 신 회장은 조국에서 사업을 하고 싶다는 꿈을 쫓아 국내에도 롯데제과를 설립했습니다. 이후 백화점, 호텔 등 사업 영역을 전 분야로 확장시키며 롯데그룹을 국내 재계 서열 5위까지 끌어올렸고 서울 잠실에 123층짜리 롯데월드타워를 지으며 우리나라 최고층 빌딩을 세웠습니다. 롯데월드타워가 있기까지 모든 열정을 쏟으신 아버님 진격호 총괄 회장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신 회장의 말년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2016년에는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차남 신동빈 롯데 회장의 경영권 다툼, 이른바 형제의 난에 휘말렸고 장남이지 뭐 병이 있다고 해나 문제 있으면 열거지만도 그것도 아니면 장남 후예든 당연한 일 아닙니까? 횡령과 경영비리 등의 혐의로 두 아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과 벌금 35억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치매와 건강 악화로 병원을 오가며 지내다 백수의 나이로 별세한 신 회장은 이병철 삼성 회장, 정주영 현대 회장, 구인의 LG 회장 등과 함께 창업 1세대로 꼽힙니다. 신 명예 회장마저 별세하면서 한국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창업 1세대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오늘 오후 인천공항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년 4개월 만에 정계 복귀 공식 선언했고요. 안 전 대표는 귀국 직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중도 정당 만들겠다. 나는 총선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동아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요. 안 전 의원이 앞으로 어떤 정치 행보를 보일지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 10분쯤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밝은 모습으로 인천공항 입국장에 들어섭니다. 환영 인파의 지지 연호와 바른미래당 안철수계 의원들의 마중 속에 안 전 대표는 정계를 떠난 지 1년 4개월 만에 귀국해 향후 전국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호소하기 위해 다시 정치에 뛰어들었다면서 중도 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진영 정치에서 벗어나 실용적 중도 정치를 실현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이번 총선에서 불출마하겠다며 뜻이 맞는 사람들을 원내에 진입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출마하지 않습니다. 다음 국회에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능한 많이 진입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정계 복귀한 안 전 의원은 당장 내일부터 광폭 행보를 시작합니다. 오전에 서울 국립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광주 5.18 묘역을 방문하고 이어 처가가 있던 전남 여수와 자신의 고향인 부산에 들를 예정입니다. 안 전 대표는 일단 서울 신촌에 사무실을 마련해 당분간 이곳을 근거지로 정치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 귀국 소식에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안 전 대표의 앞으로 정치적 행보 어떻게 될지 정치부 이동석 기자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이동석 기자,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1년 4개월 만에 이제 귀국을 한 거죠? 1년 4개월 전에 어떻게 해서 떠나게 됐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네. 당시 안 전 대표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패한 아픈 기억이 있는데요. 안 전 대표는 같은 해인 9월 독일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10월엔 미국으로 건너가 스탠퍼드대에서 방문학자로 머물기도 했는데요. 예. 안 전 대표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마라톤입니다. 그렇죠. 사진과 마찬가지로 독일과 미국 마라톤에 참석한 소식이 간간히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안 전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행보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1992년 제14대 대선 패배 이후 유학길에 오른 김 전 대통령은 2년 동안 영국에서 머물다 국내로 복귀해 정계 복귀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안 전 대표 인천공항 귀국장 들어올 때 모습 보니까 전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 지지자들을 향해서 큰 절을 하기도 하고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화면을 잠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멀끔한 정장 차림으로 귀국 큰 절을 올리는 안 전 대표의 모습인데요. 저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기자회견 직전엔 기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바로 스킨십을 강조한 건데요.
한껏 자세를 낮추는가 하면 마이크를 잡고는 당당한 모습으로 여유로운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네, 아마 저 화제가 될 것 같아요. 안철수 전 대표 스킨십 달라졌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안 전 대표가 이 보수 통합에 관심이 없다면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단 말이죠.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네, 안 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양대 기득권 정당을 비판했습니다. 네. 특히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웠는데요. 공정 부분에선 부모에 따라 대학이 바뀌면 안 된다며 조국 논란을 비판했고 전체주의를 지적하며 분열된 우리 사회에 대한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특히 범보수권의 최대 관심사이죠. 보수 대통합에 대해선 선을 그었는데요. 안 전 대표는 저는 관심이 없다며 야권도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안 전 대표의 발언에 보수 통합 논의 기구인 혁신통합추진위원회는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안 전 대표는 당 내외 분들을 만나 뵙고 의논을 드린다고 밝힌 만큼 일단 바른미래당 인사들과 접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러니까 보수 대통합과는 약간은 좀 거리를 두고 일단은 바른미래당 안에 집중을 하겠다 이제 이런 의미를 일구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가 이제 설 연휴 시작이 되는데 귀국 시점을 왜 오늘로 잡았을까요? 네, 정치권의 숱한 러브콜에도 말을 아껴온 안 전 대표의 귀국 소식에 왜 하필 지금이냐라는 궁금증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예. 바로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 만큼 밥상 민심을 노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일단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대선 주자로서의 무게감을 강조하면서 광폭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안 전 대표는 내일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서울, 광주, 부산을 방문하는 등 영호남을 끌어안는 행보를 예고했습니다. 다만 외부로 비춰지는 시선엔 극도로 말을 아끼며 저자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공항 입국길의 주변을 의식해서인지 대대적인 환영 행사는 열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내일로 예정된 안 전 대표의 광주행에 안 전 대표 측은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한 매체당 1인으로 제한하며 한껏 낮춘 행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정치권 반응 좀 볼까요? 바른미래당하고 자유한국당은 안 전 대표를 당연히 반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우선 바른미래당은 안 전 대표의 귀국 소식에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예. 바른미래당은 낡은 정치 바이러스를 잡겠다는 안 전 대표의 귀국 소식을 환영하며 정치의 변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치켜 세웠는데요. 안 전 대표의 소속 구단이 바른미래당임을 재차 강조하며 안철수 끌어안기에 나선 겁니다. 네. 자유한국당 역시 안 전 대표에게 꾸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황교안 대표의 발언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모든 정치 세력들과 함께하겠다고 하는 제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 귀국 소식에 정치권이 뜨겁게 반응한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차기 대권주자 명성에 맞게 앞으로 어떤 노선으로 정치에 임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이동석 기자였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농산물을 보관 중이던 한 저온 창고에서 불이 나 배추와 고구마 등 800톤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충남 태안에서는 바다에 빠진 60대 어민이 극적으로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휴일 사건 사고 소식 정치훈 기자입니다. 농산물을 보관하던 창고에 시뻘건 불길이 보입니다. 전남 해남의 한 저온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관할 소방 인력 전체가 진압에 나서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2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창고 한 동 전체가 불에 타면서 보관 중이던 배추와 고구마, 양파 등 농산물 800톤이 명절을 앞두고 잿더미가 됐습니다. 지금 지금 한 13억 정도 예상되고 있네요. 안에 농산물이 많아요. 소방당국은 8곳으로 나뉜 창고의 출입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박한 어선과 부두 사이에 불과 50cm 틈에 60대 어민이 빠졌습니다. 다행히 순찰 중이던 해양경찰관에게 발견돼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그 이제 계류를 하려고 이제 그 줄을 선수 쪽에서 매려고 하다가 그 다른 어선이 지나가면서 너울성 파도에 인해서 넘어지셔서 빠지셨다더라고요. 통영 매물도 해상에서 11명을 태우고 낚시를 하던 어선에서 가슴 통증을 호소한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연안 구조정을 보내 60대 환자를 태워 병원으로送했습니다. MBN 뉴스 정촌입니다. 직장 상사한테 괴롭힘을 당했다는 간호사가 당시 상황을 짐작해하는 음성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의 이른바 간호사들의 태움, 아직 해소되지 않은 듯합니다. 정태웅 기자입니다. 의자 밀치는 소리와 함께 부하 직원을 억지로 일으키려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 나오라고. 일어나라고. 일어나라고. 참나 진짜. 안 일어나? 뒤이어 다른 여성이 협박을 이어가고 어처구니 없는 폭언이 이어집니다. 명령 불복종인가? 지금 상사 지시에 이게 말을 못 따르겠다는 건가? 조심스럽게 부당함을 얘기해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도 못하게 하시고 그냥 카메라에 서 있어. 내가 그거를 다 이유를 얘기를 해줘야 돼 선생님한테? 아니, 나 얘기하기 싫은데. 한 여성이 간호사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태움을 당했다며 유튜브에 올린 영상입니다. 이 여성은 이른 출근을 강요하는 상사 명령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상사는 옛날 같았으면 멱살을 잡힐 일이라는 등의 폭언을 일삼으며 공개된 장소에서 망신을 줬다고 전했습니다.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의 태움은 후배 간호사를 가르치며 가하는 괴롭힘을 의미하는 은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한 간호사의 사망 원인이 태움으로 밝혀져 대책이 마련되기도 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괴롭힘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공군 군종장교로 복무하던 승려가 전역 처분됐습니다. 결혼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전에는 군종장교 결혼이 예외로 용인이 됐다고 하네요. 근데 규칙이 2009년에 삭제가 됐고 승려는 그 2년 뒤에 결혼하면서 전역 조치됐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조계종 승려 신분으로 공군 군종장교가 된 박모 씨는 지난 2017년 강제 전역을 하게 됐습니다. 조계종은 혼인을 금지하고 있는데 지난 2011년 박 씨가 규정을 어기고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박 씨는 승적을 박탈당했고 국방부도 박 씨가 더 이상 군종장교로 복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박 씨는 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박 씨는 결혼을 허용하는 태고종으로 옮기기도 했는데 1, 2심 모두 현재 태고종 군종장교는 없으며 조계종 승적이 박탈돼 군내 종교 활동을 할 수 없어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009년 조계종 종관이 바뀌면서 이전까지는 군종장교로 복무하는 승려들은 예외적으로 결혼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삭제된 것입니다. 긴 2011년 결혼했기 때문에 또한 이를 4년간 밝히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도 명백한 법규 위반이 없는 이상 군 당국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요즘 유튜브 운영하는 분들 많죠. 일명 노란 딱지가 선의의 제작자들마저 울리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영상을 올리면 붙게 되는 표식으로 광고가 제한되는데 사람이 아닌 AI 로봇이 거르는 일이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심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천여 명의 구독자를 모으며 채널을 키워오던 유튜버 이 씨는 요즘 유튜브의 광고 제한 조치, 일명 노란 딱지로 고민이 많습니다. 여군이 어떤 성차별을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공유하고 안 당하게끔 제가 이렇게 좀 알리자는 차원에서 올린 영상들도 있었는데 수익 창출이 안 나버리니까 사실 열심히 준비한 입장에서 힘이 조금 빠지는 것 같아요. 심지어 반딧불이를 찍은 다른 유튜버의 영상조차 노란 딱지가 붙었습니다. 저희 집에 반딧불이가 하나가 들어와서 찍어서 올렸는데 전혀 문제될 게 없는데 노란 딱지가 또 검토 요청 눌렀더니 바뀌긴 했는데 그런 유사한 경우가 몇 번 있긴 했어요. 도대체 기준이 뭔지 좀. 한때 보수 유튜버 사이에서만 시끄러웠던 노란 딱지 기준 논란이 일반 유튜버로 번지고 있습니다.
제작자에게만 보이는 이 표식이 붙으면 해당 영상을 통한 광고 수입이 끊기는데 1차적으로 그 대상을 선정하는 건 사람이 아닌 AI입니다. 노란 딱지가 억울하다며 재검토를 요청해야 직원이 한 번 더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근거로 삼는 자체 가이드라인이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민감한 상황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판별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아무도 모르는 거고. AI 판단이 뒤집히는 경우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노란 딱지가 남는 경우에도 광고주에게 부적합하다라고만 통보돼 유튜버들은 정확한 이유조차 알 수 없습니다. 크리에이터가 항소할 수도 있고 재검토를 하기도 하니까요. 머신러닝을 계속 개선을 하고 있어서 나아지지 않을까. 노란 딱지가 붙은 영상이 몇 개인지 집계도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보다 투명한 기준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북한의 외교 수장으로 대미 전략을 총괄하는 북한 외무상이 리용호에서 리선권으로 교체됐다는 대북 매체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기업인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고 말한 그 인물이기도 하죠. 강경파로 분류되는 만큼 대미 전략에도 강경 노선을 취하겠다는 신호탄으로 분석됩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북한 외무상이 교체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NK뉴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외무상이 리용호에서 리선권으로 교체됐고 앞으로 외교 정책의 변화가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국 통외교관인 리용호를 중심으로 외무성이 미국과의 협상을 담당했지만 성과가 없자 해임됐다는 겁니다. 반면 군부 출신의 강경파인 리성권은 김영철의 측근으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을 하며 남북 대화에 치중했던 인물입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 기업인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고 언급하는 등 거친 말버릇으로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내가 시계를 당장 가서 좋은 거 좀 사야겠어. 관념이 없으면 시계가 주인 닮아서 지금 또 준단 말이에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자 김영철과 함께 좌천됐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난 전원회의에서 모습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때 외무상으로 임명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북한이 대미 강경 노선을 준비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군부를 대표하고 대남 강경 입장을 항상 표출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대미 정면 돌파전도 역시 그런 강경한 입장을 통해서 북한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가겠다. 그런 상징적 인물 교체. 다만 군부나 대남기구 출신이 북한의 외무상이 됐던 적은 한 번도 없어 북한의 공식 발표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북한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는 국내에서 법적으로 차단되는데요.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나라에서 북한 관광 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해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가 북한 개별 관광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는데 태영호 전 북한 공사는 북한이 한국인 관광객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동방 제1의 맥주라고 부를 만큼 북한이 자부심을 갖는 대동강 맥주 축제입니다. 대북 제재로 2016년 한 번 열리고 중단됐지만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 중 하나였습니다. Das Bier ist fantastisch, das schmeckt wie zu Hause. Nur dass hier ein bisschen wärmer ist, dann muss man halt mehr trinken. 통일부가 북한에 초청장 없이 비자만으로 개별 관광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그동안 금지됐던 북한 관광 사이트 접속이 가능해져 눈길을 끕니다. 북한 관광 사이트 조선관광과 북한의 국적항공사 고려항공 사이트 접속이 가능해진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공식 허용한 것인지 아니면 실수로 가능해진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는 북한의 외화 사정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한국인 관광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30만 명에 불과한 외국 관광객을 100만 명으로 늘릴 수 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중국 우한 폐렴 환자가 17명으로 늘어났다고 하죠. 네, 우한 이외 지역에서도 발병했다는 소식이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네, 더 큰 문제는 우리 설 연휴처럼 이번 주에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 대이동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네, 춘절 전후에 40일간 연인은 30억 명 이동 예상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제적으로 퍼질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답니다. 네, 구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는 지난 17일 하루 동안 우한 폐렴 환자가 17명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사망 2명에 전체 환자 수는 62명으로 늘었습니다. 우한시는 사람 간 전염 가능성도 처음 제기했습니다. 일부 환자가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원지로 꼽혀온 우한시 수산시장에 들른 적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문제는 감염 지역과 속도가 발표치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빠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웨이시는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의심 환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고 영국의 한 연구팀은 환자가 1,700명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소문 확산을 막는 데만 주력하고 있어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Chinese government is not that transparent, right? They're not dealing with those kind of things. They try to hide it. 최대 고비는 다음 주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을 전후해서입니다. 이 기간 중국 내 30억 명이 대이동을 하고 600만 명 이상이 외국 여행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감염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중국인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돼 우리 정부 당국은 설 연휴 기간까지 비상 방역 체계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내일부터 시가로 9억이 넘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전세 대출 차단됩니다. 고가 주택을 샀다거나 다주택자의 경우 전세 대출금을 토해내지 않으면 신용불량자 됩니다. 초강력 대책 시행에 이사철을 앞둔 시장 선택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내일부터 시가 9억 원을 넘는 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상 전세 대출이 제한됩니다. 전세 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금융공사나 민간기관인 SG와의 서울보증 등의 대출 보증이 필요한데 정부가 민간도 대출 보증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절반 가까운 서울 아파트가 9억 원이 넘는 상황에서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금 마련에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전세 자금 대출이 까다로워지는 만큼 임대차 시장도 비싼 전세에서 반전세나 월세 수요가 늘어나는 쪽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직장을 옮기거나 자녀 교육 때문에 이사를 할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했지만 서울 또는 광역시 안에서의 이동은 허용하지 않고 가족 실거주 등도 입증돼야 합니다. 만약 전세 대출을 받고 시가 9억 원이 넘는 집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된다면 2주 안에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이에 따라 은행권에서는 대출 규제에 앞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문의가 빗발쳤고 부동산 관련 사이트에는 관련 질문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규제로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한 이른바 갭 투자자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이사철 부동산 시장이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위기라던 프로농구가 이번 겨울 멋지게 부활했습니다. 오늘 인천에서 열린 올스타전에서 선수들의 멋진 플레이와 아낌없는 팬 서비스로 코트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팬의 호명을 받은 허훈이 깜찍한 만화 캐릭터 옷을 입고 등장해 춤을 춥니다. 형 허웅도 뒤질세라 앙증맞은 분장과 댄스로 응수. 김준일은 조커로 변장했고 깜짝 변신한 외국인 선수도 예외 없었습니다. 경기를 뛴 올스타뿐 아니라 10개 구단 전 선수가 응원으로 함께 의미를 더한 올스타전. 코트에선 묘기가 쏟아졌습니다. 송교창의 슬램 덩크에 라렌과 김선영은 환상적인 엘리웁 슛으로 받아쳤고 적으로 만난 허재 정 감독의 두 아들 허웅과 허우는 양보 없는 기싸움으로 불꽃을 튀었습니다. 올스타전의 백미 덩크슛 경연에선 만화 주인공 강백호로 변신한 김현민이 국내 선수 정상에 올랐고 외국인 선수 길렌 워터가 묘기 덩크의 진수를 보여줬습니다. 신인 선수들의 풋풋한 아이돌 댄스 공연에 간판 스타 김선영과 김낙현은 전문 댄서 못지않은 춤 실력으로 압도했습니다. 팀 허운이 팀 김시래의 완승을 한 가운데 혼자 31점을 쓸어 담은 김종규가 별 중에 별로 뽑혔습니다. 만원 관중 앞에서 농구의 묘미를 유감없이 펼쳐 보인 선수들은 22일부터 후반기 본격적인 순위 싸움을 시작합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휴일인 오늘 전국이 흐리고 곳곳에 눈이 내렸습니다. 공기까지 탁해서 종일 뿌연 하늘이었는데요. 내일도 대기질이 좋지 못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종일 나쁨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이 가득 껴 있습니다. 새벽에 내륙 곳곳에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거치겠고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 4도로 이맘때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남부지방 한낮에 광주와 창원이 8도까지 오르겠고요. 남해안과 경북 내륙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동해안 지방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화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반짝 내려가겠고요.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설 연휴 동안에는 큰 추위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안나푸르나에서 한국 교사 4명이 실종된 지 3일째입니다. 네, 현재에서 헬기도 띄워갖고 수색 작업을 하고 있지만 아직 실종자 발견 소식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다른 눈사태 사고의 경우에는 수십일 만에도 구조된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기다려봐야겠습니다. 네, 신락 같은 희망 안고 좋은 소식 오기를 간절히 빌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